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BMW의 iX1입니다. 신형 iX1은 내연기관 X1의 순수 전기차 버전이고요. 또한 BMW 그룹의 전기 SUV 중에서 가장 막내 엔트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트림이 총 두 가지, X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최고 트림인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일단 외장 컬러는 가장 기본적인 화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총 외장 컬러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iX1은 블랙 컬러가 정말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디자인 틀은 3세대 X1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요번에 신형으로 출시가 되면서 달라진 부분이 바로 전방부의 그릴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하고 거의 비슷한 세로 방식의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은 전기차 전용 패턴이 들어가 있는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면서 입체적인 느낌을 조금 더 극대화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라이트까지 들어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이코닉 글로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MSP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범퍼가 조금 다른 게 들어갑니다. 에어 인테이크도 실제로 뚫려 있는 게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스포티한 외장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BMW 차량들은 MSP를 넣어야지 디자인이 좀 더 예뻐져요. 그리고 위쪽에 헤드라이트는 X1과 동일한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코너링 라이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시인성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MSP 차량이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스펙은 245에 45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기본 인치수 18인치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날렵한 스포크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를 형상화하는 엠블럼이라든지 컬러가 조금 더 많이 쓰여져 있고요. 또 타이어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기본으로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승차감이라든지 노면의 안전성도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충전 포트가 후방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한 번에 열리는 방식이고요. 충전 속도는 130kW 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29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통의 수입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 평이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면부로 왔는데요. 루프 쪽을 보시면 요즘 BMW가 이렇게 샤크핀 안테나를 조그만 거를 넣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기 저항 개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향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X1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이기 때문에 X1하고 비교했을 때 후면부는 사실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풀 LED 리어 램프와 함께 범퍼가 디자인이 다르고요. 특히나 고성능을 지향하는 디자인 트림이기 때문에 디퓨저가 조금 더 역동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iX1이기 때문에 iX1 전용 배지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트렁크 용량은 기본적으로 490리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이 2열 폴딩이 가능합니다. 2열 폴딩을 했을 시에는 1495리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차박이라든지 짐이 많으신 분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측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잘한 용품들을 보관하기 좋아 보이고요. 또 스키드 플레이트도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짠! 이번에는 iX1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컬러가 굉장히 화사하지 않나요? iX1 실내는 모카와 오이스터 총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오이스터 컬러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는 아이보리와 화이트의 그 중간 단계의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가죽은 메리노 가죽이 아닌 배간자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조 가죽이긴 한데요. 다만 실제로 만졌을 때나 착자감은 천연 가죽하고 비교해도 사실 크게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이 사이드 볼스터가 보통은 이쪽에만 있거든요. 근데 iX1은 위쪽에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세미 버킷형 시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쿠션 감각도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저는 시트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에 보시면은 플로팅 타입의 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나 토글 방식의 기어 노브도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서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점이 보통 이렇게 생기면은 암레스트를 따로 이제 열 수가 없거든요. 근데 iX1은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러고 찰칵하고 암레스트 부분이 열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들어가 있어요. 다만 공간이 엄청 넓진 않기 때문에 이게 iX1의 디지털 키거든요. 디지털 키 정도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기본 라인이 아닌 M 스포츠이기 때문에 M 스포츠 전용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니쉬도 그렇고 일반 라인과 비교했을 때 알루미늄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영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인치와 10.25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규 BMW 차량들에서 볼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와 디지털 클러스터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신규 운영체제 OS9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이 딱 요거거든요. 근데 미묘하게 이 클러스터가 인포테인먼트하고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10.25인치가 들어가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 엠블럼 중심으로 봤을 때 클러스터가 여기가 뭔가 잘려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수평도 살짝 안 맞습니다. 클러스터가 이게 클러스터잖아요. 살짝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자꾸 시선이 좀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은근하게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클러스터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다스라든지 길찾기, 내비, 그리고 G포스를 보여줄 수 있는 화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형 BMW에 많이 들어가는 건데 스티어링 휠 좌측에 보시면은 패들 시프트처럼 생긴 요 부스트 모드가 있거든요. 요거를 눌렀을 경우엔 최대 출력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요거는 주행하면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도어 트림도 X1하고 거의 비슷하게 심플하면서도 간결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라인부터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트림 간의 사운드 시스템을 좀 차별화해서 넣는데 iX1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부터 하만 카돈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확실히 실내 컬러가 밝은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화사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기본 라인 X라인이 아니고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도 M 전용 헤드라이닝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컬러가 차콜? 블랙에 가까운 컬러이기 때문에 좀 어두운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이 위쪽에 보시면은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글라스 루프들은 오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iX1은 오픈이 가능합니다. 이거 봐요. 오픈이 가능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엔트리 SUV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열입니다. 최대 12도까지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안쪽에 보면은 패브릭 같아 보이는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최대 리클라이닝이 12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름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제가 지금 1열 시트를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아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한 뼘 조금 더 나오고요. 헤드룸은 파노라마 글라스가 있어서 그런지 한 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트리 SUV지만 B급을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1열의 시트백이 이렇게 쉐입이 져 있기 때문에 레그룸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사항은 MSP 기준으로 전방부에 에어벤트와 함께 C타입의 충전 단자가 총 2구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수납 공간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무언가의 물건을 둘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4륜구동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턱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제 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cm 정도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름 쾌적한 공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열선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컵홀더를 포함한 암레스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 평이한 옵션 수준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승을 떠나볼게요. 고! 짠! 저는 iX1을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배터리는 82%가 차 있고요.
제가 더워가지고 지금 에어컨 공조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368km라고 나와 있고요. 또 전방부의 클러스터 상에는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가 나와 있어서 미니멈은 160km, 맥스는 39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iX1은 64.7kW NCM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복합 주행 가는 거리는 1회 충전 시에 310km 정도를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실차주님들 의견을 따르면 400km 넘게 실제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이제 테스트를 할 때 되게 혹독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WLTP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이 iX1 기준으로 100km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완전 생 겨울이 아닌 이상 400km는 넘게 주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배터리가 82%가 차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390km까지 나오니까요. 100% 완충했을 때에는 제 예상으로는 한 400km 중반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 중에 하나가 이 주행 가는 거리를 이 클러스터 상으로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화면이 큰 인포테인먼트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제가 BMW 차주가 아니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인포테인먼트에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비라든지 내가 계산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살짝 시인성이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이 iX1은 순수 전기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생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요즘 전기차들 보면은 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iX1은 아쉽게도 패들 시프트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게 드라이브 말고 B 모드라고 배터리로 구동을 최대한 할 수 있는 B 모드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제가 D 드라이브 모드로 다녔고 한 번 더 요 토글 방식의 기어를 당기잖아요. 당기면 이렇게 B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B 모드로 전환이 되면은 전방부의 클러스터가 차지가 굉장히 빨리 차거든요. 지금 엑셀 밟았다가 발만 떼볼게요. 발 떼면 회생제동이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오늘 하루 종일 타고 다녔거든요. 막히는 길에서는 B 모드로 사용했을 때 완전 정차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B 모드는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들하고 조금 다르게 아이페달 모드 있잖아요. 원페달 드라이빙.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회생제동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막히는 길에서는 이렇게 페달을 떼는 것만으로도 감속이 많이 되지만 저는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려야 됩니다. 요랬을 때 페달을 밟았다가 뗐다가 밟았다가 뗐다가 다시 밟았다가 뗐다가 와 회생제동이 너무 적극적이면 지금처럼 말타기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피칭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는 재밌을지언정 동승자가 있다면은 멀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막히는 길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라고 회생제동이 아예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서 회생제동이 거의 발생이 되진 않지만 페달을 이렇게 밟았다가 뗄 때 지금까지는 회생제동이 안 들거든요. 근데 페달을 뗀 시점 이후로 한 5초에서 10초 그 정도 지나면은 갑자기 없었던 회생제동이 쓱 하고 다가와 줍니다. 그러니까 이 iX1은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기본적으로 지능적으로 회생제동을 개입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없고 어쨌든 간에 차량 가격은 6천만 원이 넘지만 BMW 전기 SUV 라인업 중에서는 엔트리 가장 막내를 담당하고 있어서 엔트리를 벗어나지 않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뭔가 저렴해 보인다 그런 느낌은 들진 않지만 고급스러움, 우아함과는 살짝의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게 윈도 노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엑셀 페달을 밟고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 할수록 풍절음이 조금 더 들어와야지 정상인데, 물론 더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다만 지금 속도 감쇄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빨리판 구간. 이랬을 때 포톨 로드 노이즈가 상당히 액티브하게 울려 퍼집니다. 저는 지금 MSP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iX1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MSP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물론 이 정도 세그먼트의 19인치는 오버스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해본 결과 iX1하고 19인치 휠은 궁합이 살짝 안 맞아요. 지금 이렇게 도로에 크랙이 있는 구간에서는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되게 시끄럽죠. 그리고 심지어 19인치 한정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되거든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타이어하고 비교했을 때 소재도 다르고 안쪽의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로드 노이즈라든지 승차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로드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를 보면은 iX1은 노면 퀄리티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윈드 노이즈는 조금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로드 노이즈는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살짝 시끌벅적해요. 제가 가는 구간이 자유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노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갑자기 오프로드 있다가 갑자기 새로 포장된 도로였다가 갑자기 크랙 있고 포트홀 있고 도로 깨져 있고 다시 또 좋아지고, 지금은 새로 포장된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랬다가 다시 또 안 좋은 노면 이런 데를 갔을 때 승차감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물론 지금처럼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너무 매끄러운 주행 질감과 함께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노면 상태가 안 좋고 다리 이음새 구간이라든지 약간만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가면은 승차감이 조금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물론 이게 MSP를 넣었을 경우에는 M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X라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M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면의 피드백을 좀 더 잘 알려주고 그만큼 스포츠 드라이빙에 적합한 세팅이지만 편안함과 우아함과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안락한 주행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MSP 넣지 마시고 그냥 X라인, 기본 라인 있거든요. 기본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컴포트한 하체 감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MSP는 전용 서스펜션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안 좋은 노면에서는 노면의 피드백을 직관적으로 읽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iX1은 드라이브 모드가 몇 개나 있나 한번 볼까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가 이 토글 방식의 기어 우측에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려면은 시선이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요거는 살짝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구동계에 관해서는 컴포트, 스포츠, 에피시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니까 클러스터가 굉장히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하게 바뀌고요. 컬러감도 예술입니다. 이게 원톤이 아니고 막 그라데이션으로 쫙 나와 있어가지고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우와! 야!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가속감이 가장 화끈! 우와! 합니다. 야, BMW는 사실 이렇게 달려야지 행복하고 즐거운 차량입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뭐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내 정숙도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뭐 별로다 아니면 아쉽다라고 느껴졌는데 밟으니까 그런 단점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만큼 화끈하고 퍼포먼스 주행에 적합한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타고 있는 iX1은 전기차잖아요. 순수 전기차. 그리고 동급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 출력이 굉장히 화끈합니다. 그래서 iX1은 내연기관 환산 시에 313마력의 50.4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는 EQA라든지 아니면 GB60 스탠다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더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밟았을 때에도 너무 화끈해요. 그리고 여기서 iX1은 끝이 아닙니다. 페들 시프트 좌측에 보면은 부스트 모드라고 요거를 눌렀을 경우에는 최대 10초 동안 오버부스트가 됩니다. 자, 그럼 부스트 모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고! 오!
야! 야, 디지털 클러스터 부스트 하면서 그냥 총알처럼 그냥 쏴줍니다. 어머, 이거 어머, 이거 발사에 가까운데, 이거? 어머, 이거 너무 빨라요, 이거? 어머. 이거 너무 빠릅니다. 어머, 세상에. 야. 대박이네요.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iX1은 X드라이브 30 이렇게 단일 파워트레인이 있는데요. 여기서 iX2라고 동일한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에 쿠페 형태 전기차가 있거든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30이 없고 X드라이브 20밖에 없습니다. 20은 출력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낮아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재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요. 아무튼 iX1은 가장 컴팩트 엔트리 SUV이기 때문에 공차 중량도 약 2톤이 됩니다. 여기서 단계를 높여갈수록 당연히 공차 중량이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BMW의 전기 SUV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iX3가 있습니다. 물론 iX3는 가격도 비싸고 또 배터리도 조금 더 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다만 그 차량도 공차 중량이 2.2톤이 조금 더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엔트리, 그러니까 경량화된 차체에서 오는 가벼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스포츠 모드거든요. 이렇게 밟자마자 튀어나가는 즉각 토크감이 너무 짜릿해요. BMW는 그리고 고성능 트림이 아니더라도 기본 트림부터 이렇게 화끈하고 재밌는 가속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 좋아하고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싫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요즘 전기차들 가상 엔진 사운드 많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iX1은 아쉽게도 가상 엔진 사운드는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출력이 엄청나게 짜릿하고 화끈하기 때문에 뭐 아쉬울 것까지는 없겠지만 여기다가 뭔가 가상 엔진 시스템이 조금 더 가미가 된다면은 감성 마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추가가 된다면은 금상첨화지 않을까 싶네요. 전방에 좁은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BMW iX1의 스티어링 휠 기어비도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완전 날렵해. 대박. 물론 제가 스포츠 모드로 바꾸긴 했지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더라도 사실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크게 달라지는 차량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iX1은 그냥 X 드라이브 30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M이 붙어있는 차량처럼 기민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달리고 싶고 뭔가 짐카나라든지 스포티한 퍼포먼스 주행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너무 재밌어요. 자, 전방부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BMW iX1의 손의 능력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X 드라이브 30, 그러니까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시속 80km로 코너 돌아 나가 볼게요. 야, 이거 SUV인데도 안정적인 거 보소. 아이고, 이거 너무 재밌네요, 이거. 아니, 이게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잖아요. 지붕이 높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롤링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거는 M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MSP라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무튼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기본 인치수보다 조금 더 큰 19인치가 달려있는 iX1을 타서 조금 더 보탬이 된 것 같아요. 와, 아무튼 너무 안정적이고 특히나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핸들링만으로도 큰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안정적이면서도 운전이 편리해집니다. 자, 여기서 급조양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입니다. 샥 돌아 나갔을 때 근데 급조양 시에는 살짝 하중 이동이 발생이 됩니다. 반대편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딱 틀고 나서 이렇게 좌측과 우측의 밸런스가 살짝 틀어질 것 같은데 또 빠르게 또 제자리를 딱 하고 가져와 줍니다. iX1은 코너 구간에서는 SUV 치고는 굉장히 날렵하고 민첩한 코너링 성능을 가져가고 있었지만 급조양을 하니까 나는 고성능 차량을 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하중 유동이 발생이 되면서 롤링이 살짝 발생이 되지만 빠르게 자세를 잡아주기 때문에 제법 또 안정적임에 가까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퍼스널로 바꾸면 조금 달라질까요? 다시 한번 좌측으로 급조양 해보겠습니다.
뭐지? 퍼스널로 바꾸니까 체감상 그립력이 살짝 더 흐려집니다. 확실히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주행 감각이라든지 주행 질감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비 정보와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인포테인먼트에서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음성 인식으로 물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주행 가는 거리 알려줘. 배터리가 74% 충전되어 있습니다. 잔여 주행 가는 거리는 341km 남았습니다. 오, 확실히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국어 음성인식 능력이 뛰어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참에 전비도 한번 물어볼게요. 전비 알려줘. 마지막 초기화 후 전기 소비량은 킬로와트시당 5.3km입니다. 5.3kW, 전비는 5.3kW가 나옵니다. 근데 인식률이 꽤 뛰어나네요. 그럼 날씨까지 한번 물어볼까요? 내일 날씨 알려줘. 내일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의 날씨는 일부 구름이 끼고 약하게 비가 내리며 온도는 16에서 24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저는 사실 수입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음성인식 시스템을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하다 보면은 막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화가 납니다. 근데 이 BMW의 차세대 OS9는 굉장히 인식률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짠! 이번에는 iX1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승차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연속된 방직턱 구간과 포트홀 구간도 같이 넘어볼 거예요. 첫 번째 방직턱,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째 방직턱까지는 사실 높이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예요. 세상에, 방금 제가 좀 많이 요동을 쳤죠. 이 구간이 지금 맨홀 구간이 연속적으로 있는 구간이거든요. 방직턱처럼 좌우가 높이가 동일한 곳은 일반적인 소형 SUV라든지 준중형 SUV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좌우 높이가 다른 포트홀 구간을 지나갔을 때에는 뒷자리 요동침이 살짝 심합니다. 특히나 저는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MSP 차량을 타고 있는데요. 기본 인치수는 참고로 18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편평비가 1인치에 따라서 크진 않겠지만 세그먼트가 작은 차량에서는 좀 극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1열에서는 그래도 동급 대비 괜찮은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아쉽게도 2열에서는 1열에서 느껴졌었던 편안하고 만족스러웠던 감각들이 좀 많이 없어집니다. 특히나 이게 잔유 진동, 그러니까 방금처럼 덜컹하고 나서 잔유 진동을 1열에서는 꽤 잘 잡아줬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2열에서는 왠지 모르게 잔유 진동을 잘 못 잡아주고 한 번 덜컹한 거를 불필요하게 2번, 3번, 4번 계속 다당다당 해주니까 안 좋은 노면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갔을 때 2열 탑승객은 좀 멀미 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좀 멀미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X1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도심형 SUV잖아요. 근데 오프로드라든지 시골길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호불호가 생길 법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탄 차량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속도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노면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뒷자리에서 이 휠하우스를 타고 울려 퍼지는 공명음이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BMW의 iX1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에어백은 총 7개가 들어가 있고요. X1 기준으로 충돌 테스트는 IIHS에서 2024 탑 세이프티 픽을 받았습니다. 니코름 통합 제동장치 관련 한 건이 있었고요. iX1은 내연기관인 X1하고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프렁크는 아쉽게도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BMW의 iX1 어떠냐? 일단 BMW답게 성능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예쁜 디자인도 한몫을 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시작 기준으로 6,760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보조금 50% 구간 내에 진입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차 중에서는 비싼 가격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프로모션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최대 1,3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서울을 포함했을 때 실구매가가 무려 5천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 전기차 중에서는 나름 가성비가 뛰어난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